자, 그럼 이제 오늘 금요일장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3번이나 보니까 더 좋네요. 네, 뭐 저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코스닥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오늘 시장은 약간 눈치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역시 뭐 미국장이 막판에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갭을 살짝,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살짝 무너졌다 시작은 했지만 역시 눈치 장세는 뚜렷한 투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빠지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투매가 장중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얘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진 거는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홍콩보안법,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미국 역시 여기서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울 게 통상적인 예상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 자체는 조금 시장 자체에서 제가 계속 보수적인 느낌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말 그대로 지금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일 때는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돼야지만 그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나 불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고 방향성은 위로 소폭 잡고는 있지만 아래쪽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가시되 지금의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중 무역에 대한 이 싸움이 어느 쪽으로 가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위주로 보는 게 맞고요. 역시 수혜주들은 계속 어떤 관계가 되든 지금 당장에서는 계속 우상향 위쪽으로 갈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기조를 유지하시면서 눌림목 대응을 단기적으로 가셔가시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2025포인트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위쪽으로 얘기 드렸던데 203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 시장에서 어제 매물이 조금 투매성 매물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런 매물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역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순환 매입,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이슈가 있는 쪽으로 지금 수급이 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이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계실 텐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역시 환율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율이 지금 현재 1230원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 1240원대로 부근으로 접근했을 때 외국인들이 거센 매도를 하다가 다시 30원대, 1230원대 중반대로 내려오면은 다시 또 천천히 그 매도세를 줄이는 오히려 개별 종목에서 매수세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매도세는 1245원 이쪽으로 올라갈 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방어할 개인들의 매수세 말 그대로 뭐 200조에 가까운 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돈을 살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들고 있는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투매가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개인들이 충분히 사서 올라가는 폭에 올라탔지만 지금은 그 방향성에 심리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 때 조금이라도 방향성이 틀어질 때는 강력한 투매 그게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놓지 못하는 기대감에 계속 끊임없이 동학개미를 믿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지 상승 기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 자리에서 어제 샀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한 명이 사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환율에 대한 1245원을 좀 잘 기억하시고 시장 방향성을 좀 잘 읽고 지금은 팔 수 있는 종목은 현금화하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짧게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방향성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최근 강세 보이고 있는 주도주, 수혜주들 위주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환율이 1240원 위로 올라가는지 이 여부 잘 체크하시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투매를 쏟아내는지 이 부분 짚어보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랩티노믹스
그거를 네. 내가 너무 높게 사가지고, 네. 예, 그 33,050원, 33,050원이요? 예,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10%. 네, 비중 10%요. 그게 저는요, 금방 하고 뭐 빠져나오려고 들어갔는데 안 네네. 돼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려다가 예. 계속 가고 계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랩지노믹스를 33,350원에 사셨고 네.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랩지노믹스를 사신 이유는 뭐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된 밖에 없는데 가격이 네. 매수 단가가 상당히 좀 어렵네요. 그죠? 네, 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사셔가지고 지금 좀 예. 많이 힘드실 텐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올라올 거예요. 근데 너무 높게 샀어요. 랩지노믹스가 실제로 실적이나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 원래 실적이 그렇죠? 좋은 회사가 아니고 지금 이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좀 기대감으로 올라왔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꽤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등 줄 때 파는 게 어떨까요? 예, 그럼 팔아야죠. 저는 본전만 돼도 팔라고 본전 조금 믿져도. 네, 본전 믿으셔야 돼요. 본전은 제가 네. 봤을 때 본전을 네. 기대하고 있다 못 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딱 사고 난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도세가 딱 빠지는 자리거든요. 결국 마지막 자리였구나. 그렇죠. 뜯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 지금 오늘 방향성 좀 나오고 만약에 시장이 네. 꺾였을 때 결국 이 시장에 방향성을 잃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충돌이 생기면 우리 시장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있던 바이오 쪽이나 뭐 진단키트 쪽에서 단발성의 이런 순환매 형태에서 한번 치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꼭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31,000원 있죠? 예. 네, 31,000원 딱 올라올 때 위로 좀 강하게 이렇게 갑자기 막 올라올 거예요. 예. 가파르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빠르게 움직일 때 놓치지 말고 31,000원 위쪽에서는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랩지노믹스 말고. 예, 그럴게요. 31,000원 아시겠죠? 올라오겠습니까? 네,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위쪽으로 해서 운 좋으면 매수가 위쪽으로 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욕심이에요. 꼭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게 그죠. 내가 제가 보니까 네. 월말 되면은 월말쯤 되면 올라온다 했거든. 이거 보니까. 근데 월말 되면 올라온다는 거는 오늘 월말이 난 오늘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어. 네, 네. 근데 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코로나가 여기서 더 확산이 되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 네. 불안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예. 슈팅 나올 때 팔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랩지노믹스는. 아시겠죠? 그래, 내 그건 알아요. 아는데 나는 네. 네, 일단 지금 전화가 잘 끊기는데 위쪽에 네, 올라오면은 끊기죠. 꼭 매도하시고요. 네, 들고 가지 네. 마시고 꼭 매도하셨다가 현금 들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예. 조금 밑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그래도 31,000원 위쪽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이번에 손실 잘 메꾸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네패스요. 네, 네패스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5,550원에 60%. 35,550원에 60%요? 네네. 네,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지금 네. 조금 집중인데. 네네. 지금 목표가가. 네. 지금 네패스가,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래서 목표가가 어느 손으로 좀 잡아야 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지금 이게 손절가도 이제 조금 좀 알고 싶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전문가님인데, 좀 부탁 좀 드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네.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목표가도 궁금하시고 손절가도 궁금하시고 하신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네패스 35,550원에 매수하시고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60%.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뭐 제 기준대로만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그 매수가 관점에서는 단기 관점이고요. 끌고 가는 관점은 아닌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 네. 최근에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됐어요. 제 그렇죠. 생각에. 네, 팔았어야 됐어요. 반드시 팔았어야 되는 관점인데 네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페스 네. 회사는 괜찮아요. 굉장히 좋고 앞으로 기대감도 막 굉장히 아직까지 살아있고 실적은 점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 업황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좋은 쪽으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네. 시간이 길어지면은 위쪽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시장이 대외적인 악재로 무너질 때 매도세로 강력하게 이제 팔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떨어질 수 있겠죠. 회사 기대감은 있겠지만 가격과 시간적인 조정 이후에 추후에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마이너스권에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길게 보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요. 지금은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 또 불확실하잖아요. 불안하시죠? 아닌가요? 그렇게 불안한 그런 건 없는데, 안 네. 되면, 또 장기적으로 미래가 또 괜찮다니까, 갈까도. 또 아니요, 생각은 장기적으로도 중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더 낮은 가격에 사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시면요. 그래요? 네, 너무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면 2019년대 우리가 시장이 안 잠깐 좋았다가 또 나중에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네페스 주가는 어떤가요? 저 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10,000원대에서 지금 30,000원대까지 온 거면은 어마무시하게 네. 올라온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10,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30,000원 왔는데 10,000원에 산 게 아니라 30,000원에 사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반만 내려가도 손실이 50% 이상 나겠죠,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높게 사신, 길게 보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은 추세적으로 위로 가는 것 같으면은 제가 보유하시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언제 아래로 급락이 나올지도 모르고 위로 갑자기 튀어오를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변곡점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안불안하게 끌고 가서 밑으로 빠졌는데 장기로 가져가지 해서 2만원, 15,000원까지 빠지는데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중을 60% 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네. 저는 지금 이 자리 자체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오지 않으면 가파르게 29,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불확실한 장에서 비중을 가감히 40% 정도 빼고 20%만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저라면 그렇게 대응을 할 거예요. 지금 또 손실이 아니잖아요. 수익 중이잖아요. 악수익 중. 네네.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게 아까워서 그런 대응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떨어지면은 왜 안 팔았지라고 다시 또 내 마음이 바뀌어요. 분명히.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가감히 줄이세요. 저라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 축소. 네. 그래, 비중을,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정도 32,000 정도에서 매도를 그렇죠. 해야 될까요? 지금 31,750원인데 32,000원이나 지금 이 가격이나 그 250원 때문에 고민했을 때 안 가면은 밑으로 떨어지고 밑에서 팔 거리라고 또 마음이 바뀌어요.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과감히 지금 손실이 아니고 약수인권이니까 과감히 지금 결정하고 지금 바로 시행하세요. 그래야지만 그 마음고생도 안 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또 마음이 바뀌어요. 200원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봐야지 하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감히 결정하고 올라가는데 미련을 버리시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대응만 하세요. 저는 아래쪽으로 내일 만약에 3만원짜리 무너지면은 전액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로는 말고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비중 좀 많이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3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전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가 끊어지셨나 보네요. 네. 네, 그러면 잠시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네. 전문가님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두몬스. 맞아요? 네. 두몬스요? 네,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몬스, 두몬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네, 그런 별명은 이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님이 흔들리지 않는 설명 잘 참고해 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상담 전화 바로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KMW. 네, KMW요. 예, 네, 58,300원에 네. 10%요. 네, 58,300원에 1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손절가하고, 네. 혹시 또 올라가면은, 얼마쯤에서 부딪히나. 네, 알겠습니다. 이 주가 방향이 좀 어디로 갈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KMW 58,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살아있고, 네. 뭐, 미국과 중국 충돌에서 좀 기대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쪽, 5G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인데, 저는 이제는 장비 쪽이 아니라 KMW는 장비 쪽이잖아요. 기지국 관련된 장비 쪽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예. 네, 그쪽으로 관련돼 있어 5G로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5G 관련돼 있긴 한데 통신 장비 쪽으로 관련이 돼 있어서 말 그대로 영국권에서도 얘기가 뭐 글로벌에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많이 이제 조금 멀리 할 거예요. 그 관련해서 5G 시장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이제 장비는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저는 이제는 통신주나 아니면 솔루션, 말 그대로 플랫폼 이런 쪽으로 5G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면서 그쪽으로 약간 수급이 옮겨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KMW가 빠질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대응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아래쪽에 정말 매수가가 너무 어중간해요. 매수가가 지금 58,000원대 같으시면 지금 가깝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쪽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올라왔던 65,000원을 뚫었을 때 그 자리를 뚫었을 때 매수해서 손절을 짧게 아래쪽으로 한 62,000원 중반대로 잡고 거기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중간해요. 그래서 저는 제 관점으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뭐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건 알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매수로 53,000원대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들고 가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53,000원대. 회사가 좋기 때문에 53,000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고 위쪽으로 목표가를 오히려 지금 현재 6만원짜리를 잡으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시장의 큰 이슈, 그리고 경제 회복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녹여들어서 방향성을 꺾을 때까지는 요 자리 가격대 대응하고 53,000원 아래에서 5만원, 5만 한 1,000원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현금화하고 다시 또 기다리는 관점으로 볼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라오면은 매수가 정리했다가 올라가는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뭐 제가 나쁜 소리 들고 있을 거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나쁜 놈 될 테니까 매수가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MW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원 초반대 더 낮은 가격에서 공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매수가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오택입니다. 네, 오택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오택이 12,500원에 20%입니다. 네, 12,500원에 20%요? 여름 스레즈레가 작년 이때쯤 내가 매수한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한 1년 가지고 있었는데 못 가는데 또 요즘 와가면 오택 여름 스웨즈니 어떤 회사였는데 네. 혹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는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매수하신 거예요? 이때 매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을 불러주신 첫 시청자님이신데, 네, 오택 12,500원에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나쁘진 않고요. 한번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뭐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 회사도 수혜를 조금 일부 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유하세요. 네, 여름 수혜주는 냉동 전문가님. 네? 들고 있으면 수익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한 네. 1년 들고 있었는데요. 네, 조금 더 들고 계세요. 1년 정도 들고 계셨는데 14,000원 갔을 때 안 파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근데 올라갈 때는 비중만 좀 줄이세요. 다 파는 게 아니라 비중만 좀 줄이시고요. 이번에 올라가면은
한 14,000원 위쪽으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여름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관점은 없어요. 냉동 설비나 장비 쪽에 관련돼 있는데 올 여름에 제 생각에 제가 지금 또 땀이 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더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들고 가셔가지고 위쪽으로 한 14,000원짜리 오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예. 네, 나머지도 그 자리가 지금 화면 보이세요? 예. 고점 자리잖아요, 그죠? 예. 위쪽 꼭대기 자리. 근데 한 번쯤 위로 더 슈팅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14,000원 후반대, 한 15,000원 정도까지만 최종 목표가 잡고 14,000원 부근에 올 때는 수익 실현을 일부 진행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부드러운 근좋은 전문가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14,000원 위로 올라오시면 비중 절반 줄여주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떨려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저기 HL 네. 사이언스 51,000원에 5%예요. 네, 51,000원에 5% 가지고 계세요? 네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사고 나서 네.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제가 어느 시점에서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제가 다시 잡아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HL 사이언스 5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이신데요. 이거 네.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네, 떨어지면 더 사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떨어지면은 항상 더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위로 올라갈 때는 사지 말고 떨어지기만 하면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회사는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더 사도 될 것 같고요. 흔히 네. HL 사이언스 하면 혹시 HLB하고 연관성이 있지 없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개별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슈는 많이 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도 한번 붐이 크게 있었어가지고 그 관련된데 HL 사이언스는 과거에 2019년 또 초반 때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죠? 네. 보이세요?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고 그래도 일부 상승은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은 드리는데 전 추가 매수는 44,000원 안에 한 43,700원. 43,700원. 43,700원 정도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한번 툭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 가격 아래에서만 나눠서 사세요. 43,000원대랑 41,000원대 이렇게 나눠서 41,000원대? 네, 한 번에 사지 말고. 네, 나눠서요. 네, 분할해서? 그리고 시장이 뭐 우리가 또 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럼 바로 떨어졌다고 가격 왔다고 사지 말고 그걸 조금 더 네네.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기다렸다가 멈출 때 그때 사도 되는 거예요. 가격만 왔다고 덜렁 사지 마시고요. 시장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이 확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아, 맞죠, 네네네. 그죠? 그 가격이 왔다고 그냥 사지 말고 그 얘기가 네네.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기다렸다가 가격 차이 크게 안 나고 상관없으니까 그 가격을 네네. 주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사도 돼요. 그러니까 그 가격 이탈하고 분위기 좀 보고 천천히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아, 천천히요? 네, 그리고 그러면 목표- 이제, 네네.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보시고. 아, 짧게 길게 보실 보고요? 거예요? 아니요. 네, 짧게 그냥 보실 것 같으면 가지고 6만 원, 5만 9천 원에 파세요. 매도하세요. 짧게는 얼마예요? 5만 9천 원에 5만 매도하세요. 9천 원? 네. 5만 9천 원요? 네, 5만 9천 원에 매도하시고 길게는 한 7만 원 정도 보셔야 돼요. 7만 원 아시겠죠? 입하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거 이제 41,000원대에서부터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이 크게 빠지면 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좀, 주가 흐름 보면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짧게는 59,000원, 길게는 7만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웅제약을요. 네. 12만 3천 원에 네. 15% 정도 되거든요. 네네.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네. 대응을 해야 될지 네네네. 전문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12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웅제약 12만 3천 원에 비중 15%이신데 잘못 들어간 것 같다고 하시네요. 뭐 잘못 들어간 건 아니고 접근 관점이 그 당시에는 조금 잘못됐지만 네. 뭐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그 우리 메디톡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샀는데 메디톡스 지금 뭐 문제는 생겼지만 어떤 생명 연장을 잠깐 일단 연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죠? 생각이 좀 짧았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그게 이제 단발성이에요. 그게 단기 모멘텀이 될지 장기 모멘텀이 될지 그런 걸 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 팍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좀 기다렸다가 이거 좀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밑에서 사면 돼요. 지금 같은데 이런 데 사면 좋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서 팍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번 그런 걸 보내주고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괜찮아요. 대웅제약은 제약회사 뭐 돈 잘 벌고 있고 회사 운영하는데 문제도 없는데 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서 최근 작년부터 해서 쭉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 내려왔고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뭐 안 좋은 악재, 시장 대외적인 악재로 좀 조정은 줄 수 있겠지만 역시 한 8만 원 초반대 정도 갔다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는 가능하되 좀 전에 상담한 내용 들으셨죠? 네, 가격이 내려온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오더라도 지켜보고 있다가 사셔도 된다. 이 가격을 찍고 올라가는 방향성에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대는 8만 한 3천 원 정도 아래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내려가면은 이거는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요. 네네. 예. 아닐 경우에는 그냥 올라오면은 13만 8천 원, 13만 6천 원. 13만 6천 원의 1차 매도 구간을 보고 2차적으로는 조금 더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면 15만 5천 원까지도 괜찮으니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이제 시간은 네. 많이 걸리겠죠? 네, 대부분 다 또 시간을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이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려는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올라갈 때 2달 정도 걸렸어. 올라가 지금 조정 구간이 2달 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개월 정도는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 6개월 정도. 네. 이해되세요? 그 연말까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갔는데 주가가 아래에 있지 않고 위쪽에 있으면은 뭐 배당을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보고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는 8만 3천 원 아래에서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 목표가 13만 6천 원, 그 다음에는 15만 5천 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천무인데요. 네. 78,600원에 15%였는데 네. 이거를 1년 넘게 갖고 있다가 언젠가 지금 전문가님 선생님이 네. 이거 올라갈 거라고 한참 됐을 때 그래갖고 네. 어제 팔아갖고 5%는 팔고 10%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처분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갖고 와야 되나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러면은 78,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지금 10% 남아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래됐습니다. 1년 넘게 갖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오래 기다리셔서 수익이 나셨네요. 축하드려요. 네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천보를 78,600원에 매수하시고 지금 비중 10%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비중을 줄이셨으니까 제가 익절가만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 이탈하면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들고 있어서 위쪽에서 조금씩 더 챙기세요. 제가 이 첨보라는 기업을 제 방송 빅머니 보셨는 것 같아요. 그죠? 빅머니 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때가 작년 연말 때였는데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고 상장한 지 얼마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상장을 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 미래적인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독보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또 매수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기다려야 되고요. 역시 7만 원대 초반대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기다리셔야 되고 위쪽에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7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위쪽에서 수익 실현하는 게 맞겠죠. 떨어지면은. 그래서 제가 익절가를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이탈하면은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82,9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82,900원이요. 네, 안 네. 그러면 갖고 가고요. 네, 그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은 갖고 가. 이미 여기서 위쪽에서 수익 실현하셨잖아요. 어제 고점에서. 네네, 그죠? 했어요. 근데요, 네. 전문가님, 이거 목표 얼마나 갈 것 같나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만약 위쪽으로 고가를 가면은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첨보라는 네. 기업이 10만원 위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0만원 위쪽으로 가면은 10만원 부근에 갈 때 거의 한 10만원 10만 한 250원? 10만 한 2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정도까지 그렇게 갈 수 생각하고 있을까? 있어요. 네, 한 그 네, 정도는 네.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네, 네. 이미 수익을 일부 실현하셨으니까 지금은 좀 네. 지켜보시고 다만 82,900원 이탈할 때는 그냥 미련 버리시고 수익 실현하세요. 아시겠죠? 아래서 네. 또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너무너무 바랍니다. 잘생기셨어요. 하루에 한 번, 힘들어요. 방송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꼭 그 얘기 듣고 네네. 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네,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2,9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10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다른 분들이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제가 올릭스를요, 네. 42,000원에 15%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상을 통과했다고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샀는데요. 네.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전문가님 올릭스 42,000원에 비중 15%시고 임상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 지인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정보가 과연 빨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임상 이상에 대한 거는 이미 언론에 다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제약바이오도 임상 연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그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에 실망을 했던 게 시장에서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임상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실패해도 무너지고 성공해도 빠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성공했다 말이 바뀌어서 빠진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도 실적이 중요해요. 이 회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다른 쪽에서 약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연구 개발비로 그냥 탕진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보금이 있다라는 건 말 그대로 투자를 받은 돈이에요. 바이오 쪽에 임상 연구하는 쪽은 투자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연구 개발해서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올릭스도 같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현재 이익 구조가 없어요. 손실, 말 그대로 투자받은 돈을 계속 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기대감 임상 이상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요즘은 흔해진 얘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3상의 결과가 되고 난 이후에 시판이 될 때 사도 그때 이 회사의 주식을 사도 제가 봤을 때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미리 사서 기대감에 로또 같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인의 말은 듣지 마시고요. 전문가 말도 가려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지인이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100% 알고 있는 게 아니죠. 100% 알고 있더라도 주가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겠죠. 네, 항상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 자리는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지는 마시고요. 위쪽으로 만약에 한번 올라오면은 4만 원대 위쪽으로 한번 올 거예요. 네, 그거 올라오면은 제 생각에 저는 제 관점이니까 보유하시는 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제 관점이라면 올라오면 이 종목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4만 한 500원 자리에서 매도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45,000원쯤에서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전문가님을 칭찬해주신 댓글들이 여러 개 올라와서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댓글 보여주세요. 네, 친절한 상담,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전문가님을 깊게 신뢰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말이네요. 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신뢰가 가는 말이 진짜요? 가장 좋은 건데, 네. 말 그대로 깊은 신뢰를 서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믿음이 간다는 얘기니까, 그쵸. 네, 너무 감사한 얘기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댓글 볼게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대요. 항상 편안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한번 신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목소리가, 네. 그 별명이 그런 것 같네요. 목소리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흔들리지 않는 맞아. 네, 목소리가 약간 좀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목소리 좋으시죠. 자,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청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감성 상담 어제 네. 이번에 댓글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감성 말고 감각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분께서 감성 상담 취소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바꾸시겠대요.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뢰와 부드러운 카리스마.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응원 댓글, 칭찬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 댓글 상담 요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 골라서 스피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FNC 엔터인데요. 14,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나 된다고 하세요. 2년 동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탈출시켜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탈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만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이거는 시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엔터주 중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올라오면은 한 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코로나로 빠졌던 부분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왔었을 때 비중을 한번 줄여놓으셔야 될 거예요.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줄여놓고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조정 중. 만약에 좀 더 기다리시는데 올라가서 제 생각에 많이 가면 한 10,000원대 정도 겨우겨우 갈 것 같아요. 그 가격대를 많이 와준다라면은 그 다음에 눌러줄 때 또 다시 매수 관점을 또 봐야 되니까 저라면 한 8,000원짜리 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해서 다른 종목의 종목을 조금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8,000원 이쪽 좀 디테일하게 드리면 한 8,3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매수가가 22,000원이시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조정은 조금 있겠지만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야 되는 전략인데 조금 더 아래에서 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조금 가격대로는 17,000원대까지 시장이 빠질 경우, 굉장히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대외적인 악재가 빠질 때는 17,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확인하고 역시 추가 매수 전략을 보시되 지금 추가 매수를 새로운 돈으로 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들고 있는 거를 한 21,100원짜리 정도, 한 2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만원 정도 이탈할 때 비중을 축소했다가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에 대한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바이오 리더스는 18,8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2%이신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네.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는 시간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보다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시간적으로 좀 더 기다리세요. 주가가 제 생각에 한 11,000원대를 회복하고 난 조금 더 오겠네요. 한 12,000원대 부분 정도에 회복하고 난 이후에 관점을 봐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12,000원 터치하고 난 이후에 전화를 한번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6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역시 이 미중무역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16만 9천 원, 위험한 자리는 아닙니다. 위험한 자리는 아니라 괜찮긴 하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일렀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소비 쪽보다는 역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쪽에서 봐야 되고, 중국도 소비보다는 제조나 우리가 보이는 5G 시장, 이런 시장에서 선점을 원하지 소비 쪽의 촉진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는 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 부양책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소비 쪽보다는 소비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생산이나 제조, 4차 산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로 좀 빠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12만 원대는 진짜 저점이고요. 제가 봤을 때 적정은 한 14만 원대 각, 앞에 숫자가 15에서 14로 바뀌는 자리, 그 정도가 매수 관점으로 좋은 자리니까 그 자리대에서 좀 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맞고요. 올라오면은 이쪽으로 방향성을 줄 때 목표가는 제 생각에 적정 주가가 가치 분석으로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2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19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4,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4%이신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펜엔터 같은 경우 한번 위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한 4,9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4,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4,900원대까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 일단 조정이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는 한 3,500원대까지 3,600원, 500원 사이 정도까지는 지금 이 시장에서 조정이 그대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대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그 자리에서 진행하지 않고 가격만 확인하시고 시간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역시 이 종목도 우리 시장이 조금 제가 봤을 때 6월 중순 이후 정도에 접어들어야 지금 이 미중 무역에 대한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시기적으로 매수 매도 관점보다 시기적으로 6월 중순까지는 기다리자.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 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에로티베큐입니다. 에로티베큐는 17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5%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1730은 지금 현재가 부분이네요. 네. 네, 좀 아쉽네요. 위쪽에 올라왔을 때 지금 샀는 건지 모르겠지만 올라왔을 때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건 앞에 종고점 자리를 왔었을 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좀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도 사인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비중이 적으니까 보유 관점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9,600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지고 계신 비중만 추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매수가인 1,700원 자리에서 비중 절반 축소, 나머지 목표가는 11,300원 잡고 하신다라면은 추후에 눌림목 떨어지고 난 뒤 조정해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에로티베큐까지 오늘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아침에 방송 시작할 때 일찍 남겨주시면 더 좋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일찍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전화 상담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센트랑 모텍이요. 네, 센트럴 모텍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6,500원에 20%. 36,500원에 20%요? 네.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최근에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더 진행이 될까 해서 더 떨어질 건가? 네. 추후에 또 올라갈 건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드렸습니다. 네, 매수하신 다음에 계속 떨어지셔서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센트럴 모텍 3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인데요. 더 네. 올라갈까요? 네, 이거는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 주가도 최근에는 조금 미국장의 영향, 나스닥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로 봤었을 때도 최근에 여기 위쪽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3일 연속 빠지니까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중요한 건 오늘보다도 제 생각에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지금 장중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투매가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 11시 조금 넘어갈 경우에 투매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빠질 수 있는데 매수가가 굉장히 어중간해. 지금 쉽게 말하면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이슈를 받았던 때가 이때였어요. 요때 보이세요? 노란색? 네네. 네, 요때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딱 끼워가지고 움직인 그 가격대 매수하면은 심리적으로 나는 이게 뭐 이런 차트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 그리고 뭐 통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분석이 안 될 경우에 심리적으로 와요. 말 그대로 마음이 굉장히 이거 팔아야 되는지 들고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딱 그 상황이 와 있는데 제 생각에 아래로 만약에 월요일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월요일날 위로 올라가던가 내려가던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옆으로 잔잔하게가 아니라 강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급등성으로 위로 쭉 올라오던가 아니면 아래로 조금 투매가 떨어지면서 제 생각에 한 29,000원을 약간 이탈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 손실이 거의 한 7, 8% 정도 나시죠, 그죠? 네, 7, 8% 정도 나는데, 뭐, 지금 장에서 불안하시면 제 생각에 비중을 절반 줄여 놓아도 그 손실이 방향이 위쪽으로 갈 때는 그 손실에 대한 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은 적게 가져가더라도 리스크는 줄이는 거죠. 근데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도 생각해 보시면 비중을 줄여 놓으면은 손실폭을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팔았던 걸로 가지고 아래에서 재공략해서 단가 떨어뜨리고 다음에 올라가는 거에 시세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아래쪽으로 31,7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날 시가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31,700원 있죠? 네, 고가격 이탈할 때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실이 10% 정도 되더라도 과감히 줄여 놓으시고 아래쪽에 지지가 보여지는 거 바로 사지 마시고요. 한 28,500원짜리 부근에서 지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 시장이 다시 긍정적으로 미국 테슬라 주가를 아침에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권인지 마이너스권인지 테슬라의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지 센트럴 모텍은 테슬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44,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월요일날 당일 이제 시점은 유심히 봐야 되겠군요. 네, 월요일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테슬라 주가가 오늘 밤 미국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손님 내일 아침에 테슬라 주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31,700원 이탈하면 비중 줄이셨다가 그리고 28,500원 지지 받으면 다시 공략해보는 이런 전략으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네,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매수가랑 비중이요? 89,000원에 40%요. 네, 89,000원에 40%요? 예. 네, 이거 좀 걱정되시겠어요. 네. 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지금 팔고 싶은데 네.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고민이 많아요. 네, 그러시겠어요.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잘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 엘리베이 8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이신데요. 어떻게 좀 매도를 잘 하면 좋을까요? 네, 팔고 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팔면 후회하실 것 같고. 근데 가지고 계신 현금이 많이 없으신가요? 혹시 현금 보유를 못 하셨어요? 종목이 많이 들고 계세요? 네, 종목에다 다 물려가지고 어떻게. 근데 지금은 그 현금에는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은 일부 잔고 선조를 조금 해서 현금을 좀 들고 있고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위기가 오든 시장의 호재로 시장의 상승이 오든 가만히 있으면 소외돼요. 가만히 있으면 소외되는 거예요. 이 현금화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피하세요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지금 팔고 싶은 이유는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종목들이 다 들고 있으니까 현금 없고 최근에 올라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아쉽고 또 내려갈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그 관점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일부 지금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과거 이전에 말 그대로 이전 국면에 움직였던 그 옛날 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옛날 게 다시 또 각광받기를 나는 그냥 열망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망에 네. 뿌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네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과감하게 만약에 내가 100% 가지고 있는데 일부 약 손절을 보고 있는 종목을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현금을 네. 소액이더라도 좀 들고 있다가 소외되지 마시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느껴야 그 시장에서 다음에 리듬에 잘 올라탈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금을 조금 만드시는 전략으로 가시고 거기에 현대일레베이를 좀 팔고 싶다라면은 비중을 네. 일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 비중이 좀 커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네. 줄이시더라도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82,000원은 꼭 올 거예요. 제가 길게 그래요? 봤었을 때.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봤을 때 이 주가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자리예요. 네. 돈을 못 벌고 네. 회사가 큰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네. 정도는 아니에요. 현대 사옥도 짓고 현대가 또 건설 쪽이나 다방면으로 활발해지면은 현대 엘리베이도 같은 관점으로 보고 남북 경협이 또 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82,000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82,000원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니스님. 네, 유닛은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975원에 네. 비중 10%에. 네, 1975원의 비중 10%요? 예. 네, 이건 어젠가 오늘인가 그때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어저께. 아, 어제. 네, 그럼 이거 뭐 여쭤봐 드릴까요? 아니, 그냥 들어갔는데 오늘 너무 많이 내려가 손절을 해야 되는가 전하고 싶어가지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여쭤봐 예.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유닛은 어제 197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가 상당히 낮은 가격이길 바랬는데 네. 역시 아니네요. 유닛은 너무 높아요. 네, 회사는 좋지 않은데 그냥 이슈로 올라온 거니까 들고 가시면 안 돼요. 단기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짧게. 그냥 조금 수익 벌어볼까 하시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좋지 않아요. 이거 들고 있으시면 안 되고 위로 네. 올라오면 파셔야 되는데 한 번쯤은 위로 한번 만들 거예요. 그거 올라오면 꼭 매도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 안 빠지길 좀 바라야 돼요. 투매가 안 나오길 바라야 되는데 예. 안 나오길 바랍니다. 저도 안 나오길 바라는데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예. 10%인데 또 적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또 들어가 계시죠? 그러면 네. 10% 먹고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액수는 얼마 안 되세요? 그러면은 네. 정말 조금 더 아래 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 한 1690원짜리는 지지받을 수 있는데 이거 이탈하고 난 뒤에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 자리까지밖에 또 못 올라올 수 있으니까 1800원 정도 있죠. 1810원 정도 돼요. 오늘 저가가 만들어졌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다시 이탈할 때는 그냥 손절하는 게 어떨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올라온다면 제가 봤을 때 2050원까지만 보세요. 네네. 이해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1810원 이탈하시면 좀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매수가가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슨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연락 주셨는데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 0279번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또 유튜브 댓글도 방송 시작 때 9시 40분쯤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더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다음 주에도 댓글로 많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도 주챔수 전문가님들의 온라인 세미나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보 잘 확인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